안녕하세요. 안녕기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폼에 많이 궁금해하는 금융권 서류 전형 합격률 높이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금융권 특히 뭐 은행, 뭐 증권사, 신탁사, 뭐 캐피탈, 뭐 많은 이제 금융권 회사들이 있지만 서류 합격도 요즘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특히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타이트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먼저 서류 전형 합격 비법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큰 거 한 개,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 한두 개, 뭐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블로그에도 작성을 해왔지만 신용분석사와 뭐 투자자사 운용사가 있다, 투운사가 있다. 그럼 오케이. 나는 신분사도 있고 투운사도 있고 외전력도 있다.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나는 근데 투운사 외전력이 있다.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는 AFPK라 신분사가 있다. 너무 좋죠. 난 신분사만 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 하고 싶으면 외전형만 있다 이러면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투운사만 있다 또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자리 하나, 중급자리 하나가 있거나 중급자리가 있고 하급자리 뭐 두 개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결국에는 조금은 자격증에서 내가 할 직무에 대해서 이 자격증들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언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찬성이에요. 뭐 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격증은 상급짜리 하나, 뭐 중급짜리 한 개, 또는 상급짜리 하나, 하급짜리 하나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다. 한두 개면 충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조금은 봐드리겠습니다. 자격증 관련해서도 많이들 물어보는 게 AFPK가 있으면 기업금융 지원을 못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AFPK가 있다고 한들 기업금융에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말하는 이 많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기업금융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신무사가 월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AFPK가 있어도 어차피 우리는 크로스 셀링도 해야 되고 뭐 업셀링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공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은행 기업금융 공고를 봐도 여신, 수신, 뭐 외환, 퇴직연금 뭐 이런 거 별거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AFPK가 기업금융과는 멀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냥 자격증은 내가 금융권에 얼마만큼 관심이 가고 내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어학이죠. 저 토익 800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정말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냥 제 데이터로 제 9년간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는 어학은 토스나 오픽 기준으로 IM3여도 충분해요. 정말로. IM2여도 가능합니다. 토익 기준으로는 솔직히 좀 편차가 너무 진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토익이 높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800 후반대여도 붙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특히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토익이 좀 낮아도 붙는 친구들도 좀 봤습니다. 근데 토익보다 중요한 건 스피킹 점수가 더 어떻게 보면 최종적 합격률을 봤을 때는 더 많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즌 내에서 내가 오픽이 IM1이거나 2여서 IH를 가고 싶어요. 그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토익이 700인데 혹은 만료가 되었는데 제가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냥 스피킹에만 집중을 해도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오해가 있는 인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국경제에서 이제 중고 신입을 더 선호한다. 뭐 명문대도 광탈.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우리 금융권을 생각하면 좀 오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턴을 했을 때 사실적으로 더 좋냐? 저는 뭐 좋겠죠. 근데 100% 또는 혹은 그게 과반수까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없고 알바로만 붙은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적으로 알바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 나이가 28이야. 여성 나이로. 혹은 남자 나이로 29이야. 그랬을 때 이 인턴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전형에 더 집중해서 필기와 면접에 더 집중을 해야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알바가 되게 많아. 근데도 인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알바하면서 썰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표현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못했을 뿐이지 충분히 아르바이트로도 인턴을 이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뭐 나이가 내가 조금 어려 아니면 내가 뭔가 충분하게 시간이 있어 서류상 이게 아다리가 좀 잘 맞아서 뭐 한두 달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내가 뭐 필기 합격률이 그래도 70% 60%까지는 돼. 60, 70%는 돼.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인턴을 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인턴을 대부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또는 국디서처럼 그렇게 길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인 어떤 인턴급의 어떤 서포터즈 활동들을 막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형에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필기 공부를 빨리 해가지고 내가 필기를 붙어야 면접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잊고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스펙이잖아요. 결국에는. 요즘 누가 스펙 가지고 취업이 되나요? 그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턴도 제가 봤을 때는 있으면 좋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그런 혹은 자기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담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류 전형 합격률을 높이는 비법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력서 최신화를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력서 최신화가 뭐냐면요. 내가 지원하는 그 시즌, 그 해에 뭔가를 한 내용이 이력서 어딘가에 붙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도예요. 근데 내가 2024년 자격증을 딴 게 예를 들어 뭐 작년이고 뭐 그랬다 쳐요. 그럼 올해 자격증 하나를 따서 2024년 뭐 9월 달에 뭐가 하나 찍혀 있는 거죠. 또는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뭐 인턴을 해서 또 뭔가를 넣는 거죠. 그렇게 이력서 최신화하는 걸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자소서인데 자소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금융권 자소서를 솔직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쓰는데 그럼 합격률이 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제 학점도 낮아요. 저 학점이 3.1이고 지방대고 그런데도 서류 합격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얘네가 원하는 어떤 뭐 포인트만 잡아주거나 직무적으로 뭔가 이해도가 있거나 이게 지금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서류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안녕이님은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을 안 놓고도 합격한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하나도 안 넣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왜 토익 스피킹 강사들이나 토익 강사님들이 막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봐요. 실제로.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어떻게 더 좋은 대안과 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결과 자소서 비중도 꽤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비중이 포인트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이 직무를 위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로얄티 이 은행을 위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소서 문항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소서 문항에 맞게 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질문이 예를 들어 뭔가 너가 팀원들과 갈등이 있었거나 어떻게 해결해 봤니? 팀워크 경험을 묻는다? 그럼 팀워크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열을 하게 돼요.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어요. 팀원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냥 면접관, 인사 담당들이 이 자소서를 봤을 때는 해당 내용들이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못 보는 거죠. 못 찾겠고. 왜 나열만 했으니까 나 이거 했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도에 맞게 틀에 맞게 잘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블로그의 자소서 문항 분석 이런 글들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설명하는 직업인데 내가 그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피지컬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상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금융권 서류는 솔직히 50%는 돼야 돼요. 5개 쓰면 3개는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안 됐다 요번에 그럼 어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금방 또 서류 합격률이 좋아질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사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나는 경험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 많은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경험을 내가 이 경험을 왜 했고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혹은 뭔가를 해야 했다면 그 뭔가를 하기 위한 과정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웠는지를. 근데 자세히 보면 상황 설명은 정말 길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행동형은 딱 하나, 한 문장 또는 한 개, 액션 하나 띡. 그리고 해결했대. 그게 어떻게 문제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시로 여러분들이 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도 많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루피가 뭐 샹크스가 팔 잘리기 전부터 뭐 이미 뭐 열매 안 먹거나 뭐 먹거나 그걸 바로부터 샹크스가 찾아버려. 예를 들어 원피스를.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루피가 갑자기 1화 끝나고 갑자기 2화 때 니카 뭐 열매인가 그걸 먹었어요.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우리가 그 만화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서 몰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희망찬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류가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이력서와 자소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보다는 그냥 누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 누가 조금 더 표현을 잘했다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탈락했다고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군가가 더 잘 쓴 거고 누군가가 조금 더 뭔가 이점이 있겠죠. 나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누군가는 그지같이 쓰거나 그지 같은 뭐 그런 이력서여도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식의 어떤 나쁜 마인드보다는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카더라 질문들이 있는데 뭐 제가 한 2-3개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적부인가요? 아닙니다.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19,000명을 아예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블라인드 요소라든가 여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적부라 하긴 좀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보면 저는 솔직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예. 적부라는 개념은 사실 뭐 공기업이나 뭐 일부 진짜 그런 적부 기업이 있는 건 유명하잖아요. 근데 기업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젠 적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뭐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뭐 이렇게 우리은행은 붙었는데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떨어졌는데 왜 그럴까요? 혹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떨어지고 뭐 우리은행 하나는 붙었다 이런 식이다. 이러면 사실적으로 조금 자소서를 좀 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죠. 예. 뭔가가 어쨌든 비슷한 육끼리 붙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뭐 신한, 국민, 농협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는 떨어졌어. 아니면 걔네가 반만 붙은 상태야. 근데 또 우리 하나는 잘 붙어.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은 그 보여지는 블라인드보다는 보여지는 측면이 더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게 되면 자소서를 조금 더 고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력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중요한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제 블로그 또는 저에게 댓글이나 블로그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을 들어오셔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